예, 제15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 오늘입니다. 남북당국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저는 이미 남북이 소득 없이 자존심을 겨루는 대화가 아니라 실사구시 물실호리의 회담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화해 협력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치는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를 유감없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 반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 앞에 법의 심판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달 반에 걸친 증거 인멸의 시간도 모자라서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 나쁜 죄질에 비해서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청와대, 법무부 등 수사 외압이 있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권 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불신 프로세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북 실무회담이 결국 오각 사루 회담이 되고 있습니다. 극따지다가 한이 깨지고 한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모든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수석 대표의 격을 둘러싼 문제로 오늘 예정된 회담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차와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성공단 입주 기업인의 눈물과 수십만 이산 가족의 찢어지는 가슴과 그 신경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이렇게 고착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당국은 한 발씩 물러서야 합니다. 수석 대표의 그 문제로 기싸움, 주도권 다툼을 벌일 정도로 한반도 파괴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당국 간 회담은 수석 대표의 급여사 관계없이 어차피 동북회담 대응팀의 훈련을 받아가며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모두 자존심을 버리고 회담 성사를 위한 접촉에 다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북한도 관례에 어긋나는 떼쓰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 개입 수사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임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전임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성노위 수사는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그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불법적이고 원인 무효적인 날치기 쇼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날치기는 최소한의 형식 여건도 갖추지 못한 원인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이번 공공의료에 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양심과 그리고 여야의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이와 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불법적인 원인무효적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은 홍준표 지사의 야심으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정치 노름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와 그리고 이를 행한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책임을 결코 면치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추징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전두환 추징법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3년 3개월 동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또 제1야당의 다수당의 대표로서 3년 3개월 동안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코 과거 지사를 남탓으로 돌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판단합니다. 아울러 지난 민주정부에서는 결코 우리가 전두환 추징과 관련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벤츠 승용차를 정리해 주셨고 그래서 1억원가의 추징을 했습니다. 아들 전정부 시명의 선도회였던 1억 1,194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또 연희동 결제 경매로 16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순교든 서초동 땅투자도 1억여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모두 약 20억 원에 가까운 추징을 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집권 기간 동안인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불과 4,700만 원, 4만 7천 원이요? 무려 4만 7천 원 추징을 했네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깨알 같은 추징을 했다라는 민병준 공장장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번에 여객탈세 추적 과정에서 마침내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발견된 만큼 모든 국민은 그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비자금들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단 추징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해서 전두환의 비자금과 전두환이 위납하고 있는 국고 추징금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조치를 국회가 해야
국민으로부터 국회와 정부가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저께 검찰 발표는 제대로 된 발표 자료도 없이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봐서 이 사건의 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 형식을 취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더 한심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검찰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수사 잘 해놓고 독립적 수사를 하려는 검찰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실증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런 국사범, 선거사범의 검찰 수사가 불복을 피의자의 협박과 민원에 불복을 한 수사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찰 개혁의 리스트에 수사 지휘권이라는 투명한 괴물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황 장관은 이미 선검사들 그리고 수사검사들의 멸시를 받는 초라한 정권 지킴이로 전락했습니다. 어저께 두 사람에 대한 선거법 적용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피고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신청 문제는 계속해서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침묵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이명박 정권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수사 개입 멈추고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사 개입 멈추고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대정부 질문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수사 결과 임시 발표에 따른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우즈베키스탄한테 1대0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래도 남북 간 당국자 간 회담이 무산됨으로써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실망과 희망이 공존한 하루였다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보다 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부르짖고 있는 을을 위한 서민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32%, 경기도 33%, 신도시 26%, 인천 24% 등 수도권의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가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6월 국회에서 이 과도한 전월세 상승을 규제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대표 발의로 모두 6개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전월세 임대료와 보증금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전월세 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보면은 전세 아파트 635만 가구 가운데서 무려 56만 가구가
평균 주택 매매가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서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는 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진조련 해산 조례안을 아침 처리한 후 활짝 웃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찍힌 사진은 당시가 뉴스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공공의료에 의지해야 하는 국민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못된 성격을 부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진조련 폐업에 대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코앞인데 이런 난해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확실하게 하여 홍준표 지사의 진조의료원 폭거를 제대로 심판하고 경남 도민께 진조의료원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지사와 같은 당소속 도의원들의 폭거를 무조건 비호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날치기의 무효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제2국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나라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를 첨령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선언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가옥 일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10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서울 중구청은 박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영이 서지 않는 행태입니다. 이번 박 대통령 입장 표명이 단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방침을 밝힌 검찰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기겁합니다. 부피 출국 의혹까지 받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라니 도대체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정원을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광범위한 선거 개입을 주도한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주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까? 꼼수는 분명합니다. 이정현 신인 홍보수석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전임 정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원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을 못 열도록 막고 있는 문지기가 황교안 법무장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이고 또 원 전 원장의 공작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이러니 온갖 무리를 하더라도 막겠다는 식의 황교안 법무장관의 개입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의 핵심 측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늘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가 안위를 챙기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 도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그 이후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들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했던 말들이 검찰 수사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사실 전두환이 빼돌린 그 비자금에 대해서 투쟁하라는 요구가 그 분노를 넘어선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5.18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역사적인 왜곡은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또 위혈진압을 했던 그 당시 당사자인 전두환에 대해서는 정말 추징금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정부 행태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의 그 광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정부는, 왜 또 우리 그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6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돈은 추징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주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원전 비리로 인해서 전력위기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최악의 사태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순환단전 계획을 세워야 되고 1순위로 주택, 2순위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 시설, 그리고 3순위를 산업체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량을 보면은 주택용은 14%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이공원보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먼저 단전에 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국민들은 정부한테 있어서 의뢰 불가한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그 순환단전의 순위를 앞으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국민들은 대비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전을 앉아서 당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순환단전의 순위는 투명하게, 운영 방식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